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쉬는 날이라든지 주말에는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독서나 영화를 보곤 합니다. 제가 예전 영화인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잭 니콜슨이고요. 이 잭 니콜슨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를 매우 잘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심한 강박증을 앓고 있는 강박증 환자였습니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으려고 했고, 식당에 가더라도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는 등 정말 심한 강박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에서는 그 강박의 늪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에 대해서 먼저 용어의 정의, 강박증 진단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특징적인 정신과적인 장애입니다. 자, 강박사고는 뭐냐면, 자, 내가 원치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이미지, 충동은 나의 내면에 불안을 일으키고 괴로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자, 예를 들면 오염에 대한 두려움, 내가 타인을 해칠 것 같은 두려움, 또 특정 숫자나 또 단어에 대한 집착 등이 다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박 행동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불필요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즉,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이고요. 내가 이제 강박 사고로 인한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과도해서 본인을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면 과도하게 손을 씻는다든지 과도하게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예를 들면 문 잠근 것 또는 밸브 잠근 것 확인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강박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박증은 불안을 유발합니다.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은 환자에게 심한 불안감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고 행동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행동들을 많이 못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강박증 환자들은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많이 합니다. 강박행동은 종종 많은 시간을 강박 행동으로 인해서 소모하게 만들고 환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특징, 자기 인식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많은 강박증 환자들은 자신의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는 인식을 하지만 이를 통제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자기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 네, 잘 알아두어야겠죠? 강박증은 심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강박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체로 많은 거가 오염 강박증입니다. 오염 강박. 세균이나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서 손을 자주 씻고 또 청소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두 번째, 확인 강박증이 있습니다. 문이 잘 잠겨졌는지, 가스 밸브는 잘 잠궜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확인 강박증 환자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확인을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합니다. 또 세 번째, 대칭 또는 정리 강박증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제자리에 정렬되어 있지 않거나 대칭이 맞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특정한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있습니다. 자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 사고 강박증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이러한 사고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눈을 이렇게 흘겨 본다든지 아니면 눈을 아래로 내리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고요. 보통 이러한 분들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던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금기 강박증도 있습니다. 특정 단어, 숫자, 행동 등을 스스로 금기시하려고 하고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소원이나 의식 강박증이 있습니다. 특정 소원을 이루기 위해 특정 행동이나 의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박증의 증상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복적인 사고나 이 반복적인 행동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강박증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즉, 강박을 일으키는 나의 불안한 마음과 친해지는 방법. 첫 번째,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비헤이버 세라피라고 해서 강박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치료 방법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박증이 아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박증 치료에 또 굉장히 유명한 치료 방법이 ERP라고 노출 반응 방지법이 있습니다. 더 많은 노출을 해서 내담자나 환자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노출은 더 많이, 그 다음에 반응은 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되고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키고요. 강박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 강박이 있어서 손을 자주 씻은 내담자분한테는 밀가루가 묻어져 있는 손잡이를 계속 만지게 하고 손을 씻지 않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보통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는 SSRI 계열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는 이 약물인데, 왜냐하면 우울에도 불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강박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안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 SSRI 계열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심리 치료가 되겠죠. 전문 심리 상담사와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또 내 감정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상담 전문가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위안이 되고 나의 그런 불안을 많이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 챙김 및 또 이완 기법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중에서 명상이 있는데요. 불안한 감정을 수용하고 또 나의 감정을 관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과 깨달음을 반복하면서 치유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또 호흡법도 있습니다.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서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감정을 수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액트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나의 불안함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감정일기라고 해서 일기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생각이나 또 나의 불안한 감정을 기록하면서 어떤 것에 불안해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소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감으로써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면서 내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또 자신과의 대화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안한 생각을 재구성하고 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위안을 받으면서 또 이 불안이나 두려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강박증의 증상을 완화하고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강박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강박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혹시 일어날 수 있잖아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생각일 뿐 절대로 그 생각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강박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박증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강박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박증의 기저 감정인 불안과 두려움과 내가 친해지는 것입니다. 강박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구성심리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